티켓 한 장이 1,000만 원에 거래 규모만 최소 220억 원, 전성기를 맞았다는 한국의 암표 시장. 그 이유는? 혹시 피켓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요, 인기 있는 공연이나 경기 티켓을 예매할 때 그 열기가 피가 튈 만큼 치열하다고 해서 생겨난 은어거든요. 최근 이 피켓팅이 벌어지는 원흉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암표상들 때문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대호고요. 오늘은 이 암표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죠. 조금 이례적인 광경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여야가 이견 없이 한 목소리로 암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건데요. 암표가 이제는 일부 팬들만의 문제를 넘어서 민생 문제가 됐다. 이 암표 문제가요, 최근에 심각한 국면을 맞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도 그럴 게요. 이번에 국세청이 암표 업자 1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가 좀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달했습니다. 수만 건이 넘는 거래를 통해서 유통한 그 암표 규모가요, 최소, 그러니까 적게 잡아서 220억대였답니다. 전체 암표 시장 규모 이런 게 아니라 암표상 단 17명을 조사한 건데 결과가 그랬다는 거죠. 암표가 개인 간 거래 범주를 넘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220억이나 되지? 요즘 거래되는 그 암표 티켓 가격을 살펴보면 금방 또 수긍이 갑니다. 티켓 한 장 값이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에 팔리고 있거든요. 먼저 최근에 암표 업자들로 골머리를 앓은 프로야구 얘기를 먼저 해보죠. 2025년 한국 시리즈 암표 거래 가격을 보면요, 정가 15,000원 그 외야석이 30에서 50만 원대에 거래되는 건 흔하다 못해서 기본이었고요. 한화 이글스랑 LG 트윈스가 맞붙은 한국 시리즈 1차전 정가 12만 원짜리 티켓이 100만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또 5차전에서 LG가 우승을 거머쥐면서 무산되긴 했지만요, 한국 시리즈 6차전 티켓 같은 경우에 티켓 양도 플랫폼에서 10만 원대 내야석이 무려 최고가 999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공연계도 상황은 비슷해요. 올해 10월에 열린 NCT 위시라는 아이돌 그룹의 암표 티켓이요, 정가에 무려 40배가 넘는 가격 800만 원대에 거래됐답니다. 그 외에도요, 가수 지드래곤의 정가 22만 원 하는 콘서트 티켓이 680만 원에, 가수 임영웅의 16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이 550만 원에, 또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경우에는요, 11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이 무려 60배가량 뛴 65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유명 가수 콘서트의 그 VIP 티켓 좋은 자리를 구하려면 요즘엔 정가의 30~40배 정도는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 왜 그 가격에 표가 팔리는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요즘엔 가고 싶어도 진짜로 자리가 없답니다. 올해 프로야구 인기가 엄청났잖아요. 작년에 그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프로야구 관람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올해는 1,200만 명을 넘겼죠. 그 덕에 이 티켓 수요가 넘치다 못해 폭발했죠. 한 번은요, 접속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티켓 예매 사이트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공연계도요,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K-팝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치솟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일본, 또 다양한 나라의 팬들이 이 티켓팅에 거의 동시에 참여해서 성공 난이도가 말도 안 되게 올랐답니다.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는 배로 넘치다 보니까 비싼 암표도 팔린다는 거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요, 최근에 이 암표 업자들이 티켓팅에 참여하면서 커다란 모순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연 분야의 암표 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요, 2020년 359건에 달하던 신고 건수가 2년 사이에 10배 이상 폭증해서 4,200여 건에 달했고요. 2023년 또 24년 모두 2,000건 이상의 신고 건수가 나왔습니다. 올해는요, 8월까지 신고된 것만 1,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 건수를 살펴보면요, 2021년 18,400여 건이던 게 올해 8월 기준 25만 건을 넘어섰답니다. 심지어 25만 건 중에서 79%가량이 2차 티켓 거래 사이트인 티켓베이에서 발생한 거라고 하거든요. 허점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티켓베이에서 거래되는 그 2차 티켓은 대부분 허위는 아닙니다. 일정 부분 인증 절차를 거친 표들이거든요. 티켓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데 오히려 암표는 는 셈입니다. 대체 업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티켓을 구하는 건가? 사실 이게 암표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켓팅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매크로라는 건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 개의 명령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서 자동으로 티켓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한 번에 막 몇십 장씩도 표를 예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티켓팅할 때 일반 관객들이 맨손으로 덤빈다면 업자들은 아이템을 풀착하고 덤빈다는 겁니다.
애초에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란 거죠. 실제로요, 인기 있는 아이돌 티켓팅의 경우에 티켓팅을 시작한 지 몇 분도 안 돼서 2차 거래 사이트에 안표가 벌써 우르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티켓팅해서 낼 수 있는 속도는 절대 아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안표의 의미가 그 팬들 사이에선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앉고 싶어서, 더 좋은 자리에서 공연을 보고 싶어서 안표를 찾는 사람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냥 아예 정당한 방법으로는 표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는 게 안표가 됐다는 거죠. 구단이나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사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표가 없어서 못 간다는 그 아이돌 콘서트장에 빈자리가 보이기도 하고요. 비정상적인 안표 가격에 이미지만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안표가 올해만 문제였던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사태가 또 심각해진 건가? 허술한 법이 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주를 이룹니다. 온라인 안표의 경우에 크게 공연법 제4조의 2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 2에 의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골자는 비슷합니다. 안표를 처벌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예매해야 하고, 둘째, 그와 동시에 웃돈을 받고 재판매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의 범주가 해석에 따라서 좀 모호할 수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한 표가 법에서 정한 안표인 셈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표는 안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매크로 사용 여부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우선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쉽게 매크로를 돌렸네 아니네 그걸 알아내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티켓팅에서 매크로 사용 자체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사로 밝혀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매크로 활용이 의심되는 그 안표 거래 수사 과정을 대략 살펴보면요. 우선 모니터링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이 티켓을 판매하는 아이디 중에서 수상한 아이디를 추려냅니다. 한 공연 티켓을 여러 장씩 판매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의심스러운 아이디가 일단 추려지면 그 후에 IP를 추적하고 동시 접속 정황을 살피면서 매크로 사용 여부를 확인해 나가는데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통신자료 수사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심 정황만으로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마디로요, 법에서는 이 매크로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크로 사용 여부를 밝혀낼 방법이 없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실제로요, 프로스포츠 안표 단속을 위한 그 온라인 안표 신고센터가 있는데 이곳에 지난 5년간 약 48만 건이 넘는 안표 신고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처벌 건수가 제로 0건이랍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에 이첩된 건도 아예 없다고 합니다. 또 매크로 외에 안표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이 거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안표 업자들이 티켓 판매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델티, 아옴 같은 게 또 대표적인데요. 델티는요, 대리 티켓팅, 말 그대로 티켓팅을 의뢰인의 아이디로 대신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거고요. 아옴은 아이디 옮기기, 업자가요 미리 잡은 표를 취소하고 의뢰인 계정으로 재예매하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티켓 정가보다 높은 수행비를 받곤 하는데요. 이런 행위에 대한 규제는 현재 전무하다고 볼 수 있죠.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정부 여당은요, 안표 3법이라는 해결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표 3법은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랑 관계없이 웃돈을 얹어서 재판매하는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신고 포상금 제도랑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함께 도입해서 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2차 티켓 거래를 아예 금지하자는 그런 골자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계류되기를 반복했는데요. 이번 안표 3법은요, 2차 거래 자체는 용인하되 웃돈을 얻는 행위를 규제했다는 점에서 앞선 개정안들과는 차이점을 좀 갖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요, 2차 티켓 거래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2차 거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2차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면 자칫 안표 거래가 더 음지화돼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요. 해외에서는요, 안전한 2차 티켓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구단이랑 파트너십을 맺고요, 시즌권 좌석을 공식적으로 리셀할 수 있는 플랫폼인 스톱허브나요, 유럽 주요 클럽과 제휴를 맺은 비아고고, 또 NFL, EPL과 손을 잡은 시트기익 등이 대표적인데요. 공식 파트너십을 통해서 구단 등과 수익 구조를 공유하고요,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티켓을 제공하면서 2차 티켓 거래를 양지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요 2차 티켓 거래 그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요 해외처럼 정식으로 구단 같은 이 판매 주체랑 손을 잡고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아직은 한계점을 갖습니다. 최근 국세청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티켓베이 판매자 상위 1%가 사이트 전체 거래 건수의 무려 40% 이상을 차지했답니다. 사실 이게 법 규정으로 제재하는 것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사실 기술적인 면이랑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특정 어떤 가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표를 NFT 방식으로 발행을 해서 복제할 수 없게, 그리고 최초에 이것을 구매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또 본인 인증까지 또 해야만 하게, 이런 식으로 바꿔가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안표 거래를 근절하는 걸 법으로만 제어를 하겠다? 사실 이게 표를 샀다면 그게 물론 이제 매크로가 아니라면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나의 재산권이 됐으니까 이것을 팔 수 있는 거래의 자유가 있어야 되겠고, 약간은 또 프리미엄을 받고 리셀을 하는 것도 일종의 자본시장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설명드린 것처럼 매크로 같은 이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본인이 그것을 대량으로 구매를 했는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여전히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한계가 있다는 걸 또 인정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같이 보완을 해나가는 좀 투스텝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안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안표가 요즘 그 양상이 과하다는 거지 사실 오랫동안 골머리를 썩이던 그런 문제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안표를 법으로 처벌하기 시작한 게 1970년대부터입니다. 그동안 이 안표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오랫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셈이었죠. 그러면 이번에 나올 안표 3법은 과연 어떨지,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올지, 그것도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